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미국의 합리적인 시스템의 이성적인 시스템의 장단점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추첨 이런 거, 경품 추첨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실리콘밸리에 한국 대기업이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는 뭐냐면,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인 인재들을 이제 리크루트 해가려고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 그 대기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인 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박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죠. 기술 전문가들. 그래서 이제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 경품 추첨 행사였어요. 경품 추첨. 자, 근데 추첨할 때 어떻게 했냐면, 경품 신청서를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요. 그 다음에 소속. 자, 그 다음에 이걸 접어가지고 안이 보이지 않는 이런 함에다가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진행자가 이거를 어디론가 가지고 갔다가 한동안 이 박스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최종 발표할 시간 되니까 진행자가 이 박스를 갖고 와서 손을 넣고 꺼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품이 뭐 상당했어요. 뭐 비싼 물건들. 근데 1등이 정말 황당했는데, 1등이 이걸 진행한 게 그 한국 대기업 임원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1등이 그 임원 후배인 거예요. 1등이 이제 상을 받으러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임원이 뭐 잘 지냈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 앞에서 그 후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유, 후배가 내 후배인데 회사에서도 예전에 우리 회사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 회사 관두고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기특한 저의 후배입니다. 막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 후배가 뽑혔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모 대학교 총 학생회에서 경품 추첨을 했는데 그 학생회장의 친한 친구가 경품을 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신청서를 썼죠.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소속 적었죠. 그리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이런 박스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박스를 진행자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가져갔다가 나와서 1등 누구야? 라고 하면 당연히 이 뽑는 사람이 자기 친한 사람 선물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항상 이 비리에 이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결국에 한국 시스템 속에서 비리가 자꾸 일어나는 거는 이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투명하지 않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모 미국 기업의 그 개발자 테크놀로지 모임에 갔었거든요. 자,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경품 추첨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투명해요. 일단 회사 이름이랑
누군지 그걸 적지 않고요. 이걸 래플이라고 하거든요. 래플? 이런 래플 용지를 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 시리얼 넘버를 가렸는데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래플에 이렇게 항상 한 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더 있고 여기에 똑같은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어요. 이거를 행사 참여자에게 전부 나눠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리얼 넘버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런 경품 추첨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걸 반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이 반만 그 통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반은 본인이 킵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걸 넣는 통도 보통 유리로 돼 있어요. 미국 유리로 돼 투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집어가지고 뽑아줍니다. 자, 이게 미국의 래플 문화예요. 래플 문화. 그래서 미국 회사나 아니면 동네 모임이나 어딜 가든 경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투명하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비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모임에서 경품 추첨 행사를 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뒤에 나쁜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제 한국 모임 가면은 경품 행사 그렇게 하니까 항상 뒤가 씁쓸하고 뭔가 이렇게 속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근데 이런 미국 시스템에도 함정이 있어요. 미국은 이렇게 항상 투명하게 뭔가 공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이제 문제는 이 이성적이고 이 논리적인 이 시스템이 가끔은 그 아주 똑똑한 그 이론으로 사람을 속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철학과 논리와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한국이 하는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1차원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경품 신청서 안 보이게 하고 이 시리얼 넘버 없는 이런 종이 쪽지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1차원적인 거죠. 근데 미국은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항상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은 항상 나쁜 짓을 해요. 항상 어딘가에 또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지만 이 합리와 논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몰아가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소위 말하는 대의라고 하나요? 대의? 명분이 항상 이렇게 막 있는 것들은 좀 미국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환경 문제. 명분이 완벽하잖아요. 환경 문제가 옳다. 이걸 따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완벽한 논리고 완벽한 대의가 있는,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환경 문제 말하는 사람은 뒤에 뭔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물권. 동물도 인간처럼 편안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이런 아주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딱 누가 봐도 정의롭고. 하지만 그 뒤에 그 결과들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결과 뒤에 오는 것이 가져오는 것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악이 있고 한국에도 악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악은 사람들을 속일 때 아주 1차원적인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미국은 똑똑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매우 논리적인 문화가 있어서 거짓말 할 때도 매우 논리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또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신학대에 이 세계적인 신학자들한테 또 펀드를 주고 그럴싸한 신학적인 논리 그런 걸 또 만들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성경에 적힌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만 이해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학 박사들을 동원해서 뭔가 막 계속 새로운 신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이론으로 사람을 속이고 뭐 그런 것들 그런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소돔과 고무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근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소돔과 고무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성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성적인 타락. 동성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죠. 성경에 문자 그대로 그렇게 써 있는데 이제 신학대에서는 신학자들을 막 동원해서 이제 어떤 이론들을 막 만들어내냐면 막 신학 박사들이 만들어내는 이론이에요. 막 그래서 아니다. 소돔과 고무라가 심판받았던 이유는 하면서 이제 당시 역사적인 배경과 뭐 문화와 뭐 온갖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어떤 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참고 문헌들을 막 제시하면서 소돔과 고무라가 심판받았던 거는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던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의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래플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디나 어느 사회나 악인들은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거짓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투명해 보인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보이고 투명해 보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 래플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자면 그래서 이 래플을 미국 모임에서 추첨하는 데는 전혀 어떤 비리가 없었어요. 대놓고 이렇게 투명하게 이 추첨권 관리를 하니까 전혀 비리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 모임, 이 미국, 이 추첨을 해주는 미국 모임에 그 인트로덕션이죠. 인트로덕션에서 사회자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했죠. 파워포인트로 이제 전체 청중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막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그리고 그 동성애가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의 그런 것들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요즘 뭐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 귀국한 사람이 늘어나서 미국화되고 있어요. 그걸 저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을 하거나 시스템을 할 때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뭔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바로 앞에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 그걸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사회적인 그 후의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결국 누가 이익 보는 건지, 그런 거를 잘 따져야 돼요. 굉장히 따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도 논리적으로 한다는 거죠. 거짓말도 합리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